제13장 막화장의 아이들 12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3장 막화장의 아이들 12화. 네, 이놈 극천세 삼돈자의 둘째 대도는 경로했다. 그리고 그는 저항도 노공 극천세 30중 마지막 절초를 전개했고, 그의 몸은 소동과 달리 푸른 빛의 광채로 몸을 둘렀고, 이건에게 광석의 보보를 밟아 이동했으며 추후 두 손을 쭉 뻗어내어 출소하였으니, 제왕 온돈 열애 참. 이거는 동방제국의 무공을 뽑아들었다. 아직 폭강성 누구에게도 제 실력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건 그는 추워도 가감없이 단호하게 대돈을 반격하여 격살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건의 우수와 좌수는 대돈의 한거불능의 경력을 아주 우습게 쳐냈고, 이제 반격하여 그의 배에 두 우수를 꽂아 넣었다. 이건은 조금 당황했다. 자신의 예상과 달리 이건의 우수가 대돈의 몸속에 박혀 나오지 않는 것이다. 내 녀석은 이제 죽었구나. 내가? 왜? 이건의 손이 대돈의 몸에 박혀 있었고, 대돈은 되게 만족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는데, 잠시 이건은 자신 앞에 있는 대돈이 웃는 웃음의 의미를 몰랐다. 허허, 이 돼지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혹시 이건의 운명은 어찌 되려는가? 아무튼 이건의 모양은 꼭 음부에 손이 들어가 빠지지 않는 모양새였고, 그의 귀에 강한 경력이 다가오는 소리가 울렸으며, 순간 이건은 귀에서 이명 소리가 극심하게 울리게 되었다. 띠잉. 지금 이건의 귀에서는 굉음이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이건의 귀에 이명이 울리는 것이지 주변에 광음이 울리는 것은 아니었다. 띠잉. 이건의 손은 대돈의 두터운 옆구리 살에 감싸여 뺄 수 없었고, 대돈은 이건의 손을 자신의 살로 파묻고는 이건을 보며 희죽희죽 웃는 것이 아닌가. 이건은 대돈을 보며 기분 나쁜 표정이 되었다. 미친놈. 슈슈슈 리릿. 쾅. 허허. 이건의 머리에 거대하고 소뚜껑만한 거돈의 면장이 이건의 머리를 후려갈겼고, 이건의 머리에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다. 이건은 순간 축 늘어졌고 대돈과 함께 공중에 뛰어 있었으며, 다만 그는 정신을 잃었는지 축 늘어졌다. 미련한 놈이로고 소돈을 묵사발내었을 때 그래도 뭐 한 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건만, 지금은 거미줄에 걸린 팔이 목숨이 아닌가. 거돈은 앙청방수하며 이건을 보고 웃음과 비아냥으로 거들먹거렸고, 그 옆에 있었던 대돈 또한 웃음을 힘껏 내뱉었다. 형님, 이 똥파리를 어떻게 할까요? 녀석이 기절한 것 같구나. 하지만 이놈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나의 지저돈철에 출수로 친다면 고려산 화강암도 박살 낼 수 있는 경력이건만, 이 녀석은 다만 기절했고 어떠한 외상도 없구나. 허허, 녀석의 머리는 아마도 금강철두인가? 이런, 머리가 그대로인데? 거돈은 이건의 머리를 보며 혀를 내둘렀다. 아닙니다. 형님, 녀석은 아마 겉은 우리처럼 외공을 익혀서인지 멀쩡하게 보이지만, 내가 중수에 당한 것처럼 녀석의 속은 아주 곤죽이 되었을 것입니다. 허허허허허허허허. 그러냐, 동상아. 물론입니다, 형님. 그나저나 우리 동생은 살아있을까? 날아가는 속도로 보아 아주 큰 충격을 받을 것인데 말이야. 아무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익힌 마공은 마교 내에서도 금지 마공인 저하던 오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염라대왕도 이 마공 앞에서는 오줌을 질질 싸는 이 시대 최고의 마공이지. 엥? 왜 그러냐, 내 사랑스러운 동생아. 형님, 녀석의 손이 나의 배에 묻힌 살에서 꿈틀거린 것 같습니다. 뭐라고? 녀석은 이처럼 축 늘어져 있는데 말이냐. 이거는 공중에서 꼭 대돈의 살에 붙잡혀 대롱대롱 매달린 모습이 꼭 거미줄에 걸린 곤충이 거미줄에 둘둘 말려 대롱거리는 모습처럼 보였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파. 하하하하. 녀석아, 어제 먹었던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것이냐? 왜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이지? 꼭 미친놈 같구나. 물론 우리가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아닙니다. 녀석의 손이. 우하하하하하. 대돈은 몸을 들썩들썩이며 한바탕 큰 소리로 웃게 되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그치지 않고 있었는데, 우하하, 우하하. 대돈아, 이제 진정하거라. 우하하,
우와. 에이, 진정하래도. 대돈을 보며 거돈은 조금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며 역정을 냈으나 대돈은 웃음을 멈출 수 없었으니 마치 그의 몸속의 거머리가 기어다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여 그는 거대한 몸이었기에 간질거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우하하하, 우하하하, 파파파파팡, 파파팡, 팡, 팡. 허허, 이런. 대돈의 몸은 웃음을 참지 못하다가 사지와 몸통이 부풀어 폭발하게 되었는데 그의 욕심은 산산조각이 나서 사방으로 비산했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이나 그의 살과 뼈, 장기들은 그야말로 강력한 폭발로 액체가 되어 사방에 흩날렸다. 주변에는 피 한 개가 일어나 자욱했으며 거돈은 동생의 폭발에 호신강기를 일으켜 화는 면했지만 강력한 폭발에 그는 그만 두 눈을 감았고 한동안 눈을 뜨지 못했다. 이제 거돈은 좌측 눈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 한쪽 눈을 스르르 뜨게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우측 눈도 따라서 떴으나 마찬가지로 부르르 떨고 있었는데 아니, 이것이 뭐란 말인가? 그는 비록 큰 음성이 아니었지만 거돈은 주변의 상황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그의 가느다란 목소리와 함께 큰 공포심이 그를 덮쳤다. 어디 있느냐? 나와라! 거돈은 자신 외에 없는 현장에서 강하게 외쳤고 주변 좌우 상하로 고개를 젖히며 두리번거렸다. 어디 있느냔 말이다! 당장 나와라! 거돈은 쑥대밭이 된 막화장 사방에 핏대를 세우며 외쳤으나 여전히 사방은 잠잠했다. 허허, 이상하다. 녀석이 죽었을 리가 있나. 대돈은 피 한 개를 만들며 죽었고 그러고 보니 또한 소돈도 그렇게 죽었을 것인데 녀석은 분명히 죽지 않았을 것 같다. 왜? 내 눈과 귀로는 녀석을 찾을 수 없단 말인가. 거돈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쉴 새 없이 고갯집과 몸과 고개를 돌려대며 주변을 돌아봤다. 그의 거대한 신형이 이토록 빠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조차 정말 신비할 지경이었다. 그는 한 끼 식사에도 2시간 가까이 하는 자였으며 게으르고 움직이는 것을 정말 싫어한 자였을 뿐 아니라 행동도 일반인의 2배 이상 느릿했으나 지금은 매우 신속무비하였다. 이렇게 반각의 시간이 흘렀고 그는 저하던 오공을 이용하여 쑥대밭이 된 막화장을 구석구석 세심하게 살폈는데 이제 되었다. 그만해라. 거돈은 조용하고 고요했던 무너진 막화장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음성이 들렸고 그는 평소와 달리 이 음성으로 화들짝 놀라며 기겁했다. 거돈이 이렇게 기겁한 순간이 과거 어느 때였단 말인가. 거돈은 어릴 때도 동네 익살꾸러기였기에 겁이란 없었고 오직 겁을 집어먹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겁주는 것에 매우 익숙한 그였다. 그의 오랜 기억과 습관에도 겁이란 이미 사라진 존재이건만 내 동생들을 죽게 만든 녀석이란 말이냐? 꿀꺽! 그는 겁에 질려 입맛을 다시고 침을 삼켰다. 비로소 이건의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건이라고. 또벅. 거돈의 좌측 15여장 거리 어둠을 뚫고 천천히 걸어나오는 이건이 있었다. 이건은 너무도 멀쩡한 얼굴과 온전한 몸으로 걸어나오고 있었으니 정말 너로구나. 거돈은 이건을 본 순간 공포심이 더욱 극심하게 밀려왔다. 그의 얼굴은 이미 한소불침의 몸이었건만 땀으로 범벅이었다. 그에게는 이 땀조차 이미 잃어버린 신체적인 기능인데 말이다. 휙! 쳐! 이건은 청과 같은 것을 던졌고 거돈은 엉겁결에 이건이 던진 물건을 받았다. 이것이 뭐냐? 아니, 별것은 아니구나. 잠시 거돈은 자신이 손에 든 물건을 보았다. 그냥 청과 같은 것이다. 다른 의미는 없구나. 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막화장의 잔해에서 주워왔다. 뭐라고? 내 얼굴과 몸에서 심한 악취가 땀과 함께 나는구나. 우선 그것으로 땀이나 닦아라. 이것이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과도 같구나. 거돈은 너무도 기가 막혔다. 그가 과거에 꼭 살인할 때 그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거돈은 사람을 죽일 때 자신의 거처에서 가져온 걸레를 던져주었다. 그 걸레를 가지고 눈물과 땀과 같은 것을 닦으라는 명령을 하였었다. 과거 그가 살인하기 전에 했던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의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